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 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뭐 그때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시고 그 잘못된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얼마인가요? 4,580원. 내년은 얼마인가요?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은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이 요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뭐 그 저기 학생들이 너 이거 숙제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 후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냐. 궁금해하신 서민들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이명박 정부를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쭈고 싶습니다. 민생만 실패했냐? 우선 민주주의도 경제 성장도 또 남북 관계도 안보도 지방 균형 발전도 모두 다 파탄나거나 못해지지 않았는가? 또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방금 아까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계부채도 새누리당 정부에서 너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지난 5년 동안 4대강 또 이 부자 감세 등 무려 115개 반민생 법안과 또 해마다 예산안을 날치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민생이 파탄났다고 보는데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우리 박 후보는 공동 책임이 없습니까? 그 참여 정부 때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동산 그 폭등으로 그 거품이 꺼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고 역대. 그런데 문 후보께서 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거는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들한테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영세 기업은 아예 문을 닫아버릴 수 있고 또 직원을 오히려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한 600만으로 보는데 그 절반이면 한 300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00만 정도 되는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그 전환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답변하시죠. 이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저는 뭐 박근혜 후보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님은 그 대폭 줄이겠다는 게 그 대폭이 얼마인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 이거를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또 세수 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입니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매년 한 27조 원씩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건강보험이 하셨는데 100% 보장. 4대 중증 질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심장병, 암, 또 희귀 난치성 병, 중풍 이게 4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박 후보님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 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아닌 것이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입니까? 지금 그 가장 그 국민들이 이런 그 중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 파탄까지 나는 그런 중증들을 먼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을 함으로써 그런 중병을 알아도 병원도 못 가고 치료를 못 받는 이런 그 국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금 자부담하고 있는 환자 수가 350만 명쯤 됩니다. 1,000만 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지금 1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박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4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가운데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그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4대 중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차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그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저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님은 이제 시간 발언 시간이 다 쓰셨고요. 예, 저는 그 기초노령연금을 2배 그렇게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도 이 노인연금,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렇게 기초연금으로 이름만 이렇게 바뀐 것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소요제한 문제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나 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건 연금 체계에 포함되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정치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증세를 싫어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공평입니다. 나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서 세금 다 냈는데 고위층은 세금 안 내고 비자금 만들고 검은 돈 상속시키는데 왜 그 고위층들한테서 세금 철저하게 걷지 않고 나보고 더 내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건데요. 일이고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지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사회자한테 건데 주의 받으셨잖아요.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파 그러니까 낭비를 27억을 어떻게 하신 하실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코앞에 그것만 닥친 기억하십시오. 문제입니다. 네. 아니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본인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그러니까 하셨어요?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어렵다고 토론이 말씀하시는 건 흘러서는 의미가 안 되고 없는 우리가 얘기입니다. 또 그 사실은 사회자한테 다릅니다.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